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오늘 우리 장 화웨이 CFO의 전격 체포 소식에 코스닥 시장이 무려 3.24% 폭락하는 투매장을 연출했는데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급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오늘 새벽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악재인 이 화웨이 CFO 관련 소식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자, 뉴스원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부탁으로 멍한저우 화웨이 CFO 겸 부회장을 전격 체포했는데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돼서 오늘 7일 사법당국의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재미난 게 Z2를 지난번에 미국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Z2 서류에 라이벌 회사인 F7도 이란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F7을 찾아보니까 화웨이의 자회사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화웨이의 CFO인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게 된 거죠. 뭐 중국은 뭐 아니라고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이 90일 동안의 무역 휴전 속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 소식을 보면요. 중요한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그동안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가 미국 경제 전반에 퍼져 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물가를 안정화하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게 최대한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연준이 하는 제일 수행 과정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관세 부과 효과 때문이다. 지난번 트럼프는 자화자찬을 했었죠. 유가가 급락하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현실에서는 유가는 낮아졌지만 다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에서 보고를 올리겠죠. 그 보고를 받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베이지북 보고서를 작성할 때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실질 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 보고서 내용은 한 달 이상 늦는다는 소리입니다. 현실의 그런 물가를 반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저렇게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만 중립금리 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섣불리 인상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금리를 올려도 문제, 금리를 동결시켜도 더 문제. 상당히 앞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계속 이 소식들을 추적을 해야 돼요. 자, 위안화 환율은 이틀 연속 급락했던 것을 다시 또 이틀 연속 절반 정도 되돌렸습니다. 다시 6.95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추적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단기적 악재, 중기적 악재 이것들이 계속해서 터져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트레이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코스닥 시장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오늘 종가가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반등 다음 반등 하나 없이 추세 하락을 계속 막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등할까 하면은 또 밀리고, 할까 하면 또 밀리고, 계속 추세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우리가 이런 건 이제 하락 N자형 패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추세 하락 패턴.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 매매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급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수급이 거래량을 만들 때, 그럴 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약세장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형성이 안 된다?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특히 대형주 가지고 어렵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 중소형주 가지고 뭔가 머니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테마주 논리를 아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완전히 독이 되는 거고요. 오늘 테마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움직였는지. 자,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우진플라임, 이렇게 테마주에 엮여있는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도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거의 최저가를 찍고 살짝 반등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 초반에 이 7,500원 근처에서 산 투자자들이 8,300원 근처에서 투매 그냥 매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15% 손실 나는 거예요. 15% 하루 만에. 옛날 같으면 한가 한 방 맞은 겁니다. 엄청나죠? 이 테마 논리를 모르고 함부로 접근했다는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역시 대선 테마주에 엮여서 강하게 움직였던 3번 정밀전라 한번 보세요. 마치 치고 갈 것처럼 거래량 수반하고 급등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뭔가 할 것 같더니 질질질 흐르고 급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300원 근처에서 오늘 막 거래했던 사람들, 함부로 막 뛰어들었던 사람들, 또는 뭐 4,100원대가 됐던 4,150원대가 됐던 요 자리에서도 함부로 막 덤볐던 사람도 있다면 이 4,000원이 깨지고 3,900원 깨지고 이럴 때 고통에 투매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또 얼마를 빠진 거야. 죽어나는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이 테마주 논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정확히 수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장 좋았던 유시민 관련주 SG 충방 같은 경우 결국은 크게 시세를 내고 옆으로 눌림목 주고 다시 시세를 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로 마감하니까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로 마감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소리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상한가로 끝나는 거지. 과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그 개인 투자 중에서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시점에서 잘 보세요. 얘가 다시 상한가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핸들링하는 세력 아니고선 절대 모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지 상한가를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작살이 날지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개인들은. 세력도 여차하면 물려가지고 자기들도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야. 이 종목을 제1 컨트롤하는 큰 손들만이 자기들이 상한가를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지. 나머지 여기에서 눈치 보고 쫓아 들어가고 뭐 매매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이게 상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여기서 착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진플라임이나 이런 종목들 보셨죠? 3번. 이런 종목들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제든지. 그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겠지, 이 종목이 뭐 대박 장대양봉이겠지, 죽습니다. 그러다. 그러나 그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또 오늘같이 약세장에서 순간 거래량이 붙으면서 역시 일정 부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한테도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데이웨이트 같은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런 종목들도 다 이런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데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러나 이게 단타를 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지. 장중 단타를 이거 가지고 가서 자, 요때 보세요. 그림이 누가 더 이쁜가? 이때까지만 그림을 놓고 보면 얘가 더 이뻐. 물론 테마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차트상으로 그림만 보면 얘가 훨씬 이쁘다는 소리입니다. 상승 N자형을 단계별로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를 가도 상한가 같은 갈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만 놓고 보면.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어때요? 얘도 장 후반에 다 거꾸라져. 그래서 저 수급 논리하고 테마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고점에 다 물려갖고 하루 만에 15% 20%씩 손실 보고 정말 피눈물 흘려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대신 이런 논리와 수급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 투자자들은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야. 개인 투자들은 그냥 차곡차곡 현금 쌓아놓고 쉬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장 좋아지는 그 순간까지. 최소한 무역전쟁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둔화되고 중국발 금융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무역전쟁 이슈 있고 무슨 배짱으로 그냥 고를 외치냐고. 지금 상황에서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장은 기회를 줄 거고, 지금 매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정말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대박의 찬스가 온다.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시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막 쏟아붓지 마세요. 후에 막심하게 될 겁니다. 국가무더의 날 보셨죠? 투자자는 꼭 보시라 그랬어요.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또 무척 춥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